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브젝트 편집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쳤을 때 그것을 처리해주는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할 것입니다. 패스파인더라는 것은 패널의 이름이에요. 이 패널, 이렇게 이 오브젝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이콘들을 각각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졌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보시면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쳤을 때 이걸 합쳐준다든지, 앞에 얹어져 있는 걸 빼준다든지, 교차점만 남긴다든지, 교차점을 빼준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가지 도형들의 그 작업들을 해주실 수 있고요. 또한 그 이외에도 다양한 분리 또는 합치기 작업들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이 속성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전혀 새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패스파인더 말고도 다양한 오브젝트 변형에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는 원근감을 완성해주는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근감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원근감을 연출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근감 툴은 CS5 버전부터 새롭게 생긴 상위 버전에서 생긴 신기능인데요. 이 툴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장 먼저 퍼스펙티브 툴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그리드가 화면에 나타나요. 그 그리드를 대상으로 우리가 드래그를 하시면은 그 그리드의 원근감에 맞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 도형이 변경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오브젝트를 그렸을 때 원근감 도구 그리드에 의해서 원근감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3번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작은 그 사각형 입체형 모형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좌측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좌측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측 작업을 하시려면 우측 변을 또 한 번 클릭을 해주셔서 작업할 면을 선택을 해주셔야 해요. 하단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 도형 건물 아래에 있는 이 아랫면 있죠. 이 아랫면에 대한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원근감 도구와 원근감 격자, 그 다음에 그리드 위젯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원근감을 넣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러스트로 돌아가서 이러한 다양한 오브젝트 변형 툴들에 대해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러스트로 돌아가 주셨다면 warp.ai 파일을 열어줍니다. 다양한 모양의 초밥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여기서 저희가 다양한 오브젝트 변형 툴을 사용해서 이 오브젝트를 변형을 할 것입니다. 선택줄로 하나씩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개별적인 오브젝트로 하나씩 잘려있다는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죠. 첫 번째 초밥부터 선택을 해봅시다. 이 상태로 저희가 어떤 툴을 사용하냐면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위즈 툴, 선의 모양을 바꿔주는 거였죠. 이것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숨어있는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워프 툴, 트윗 툴, 포컬 툴, 블로 툴 등 아주 많은 툴들이 있는데요. 먼저 두 번째 있는 워프 툴을 선택을 해볼까요? 워프 툴을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부분에 이런 동그란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살짝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변경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내가 밖에서 안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찌그러진 듯 밀리죠?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역시 손가락으로 내가 누르듯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워프 툴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를 드래그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찌그러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른 듯이 변경이 되는 것이 워프 툴입니다. 트윗 툴은 어떨까요? 트윗 툴 아이콘에 보시면은 끝에 약간 이렇게 말린 듯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트윗 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트윗 툴을 사용해서 다른 회 부분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많이 말렸어요.
많이 클릭을 하고 계시면은 계속 말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한 번만 클릭하시고 짧게 떼시면은 그만큼 강도가 이렇게 약하게 휘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버커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밖에서 압축을 하듯이 밖에서 안으로 밀어주는 그런 툴이고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살짝 클릭하면 역시 그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씩 해볼까요? 블로 툴은 반대겠죠. 이렇게 팽창시켜주는 그런 툴입니다. 역시 오래 누르고 계시면 좀 강하게 팽창이 되므로 살짝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왜곡 효과, 강도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밖에 이런 스칼럽 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죠. 풍선이 터진 것 같아요. 크리스탈라이즈 역시 비슷한 이런 깨진 듯한 그런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윙클 툴인데요. 이렇게 지글지글한 이렇게 그런 옅은 물결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양한 그 왜곡 툴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다양한 왜곡 효과를 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다음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빈 문서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저희가 합치는 또는 분리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형 도형 툴을 선택을 하여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원을 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은 없애고 면의 색상은 좀 갈색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도록 할 것입니다. 자, 갈색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에다가 원을 또 하나를 만들어 보죠. 원을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들고 여기서는 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서로 겹쳐 있잖아요. 이런 겹쳐 있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작업을 도와주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패널이죠. 자, P라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 윈도우 메뉴에서 P로 시작되는 라인 찾아봅시다. 바로 여기 패스파인더라고 되어 있는 Shift Ctrl F9가 지정이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패스파인더 패널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작업을 클릭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가운데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있던 오브젝트 큰 원이죠. 거기에 위에 있는 작은 원 도형의 그 부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두 개를 선택하시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 두 번째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에 있는 오브젝트가 지워지고 밑에 있는 오브젝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링의 도넛 형태로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넛 형태를 간단히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그라디언트, 레이더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다시 한번 세팅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은 초콜릿 도너츠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색이 나는 그런 도너츠를 저희가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도너츠는 좀 작게 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또 하나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빼서 소라빵 같은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를 뺄 만큼을 그 위에 얹어줍니다.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신 채로 위에 있는 것을 삭제. 역시 같은 메뉴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끝이 좀 뾰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에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줄 수 있겠죠? 바로 저희가 이것을 패스로 선택하신 채로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펜 툴을 선택하셔서 나타나는 옵션을 통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선택 툴에서 여기서 펜 툴을 클릭을 해주시고 네 번째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클릭해 주시면은 이것이 이렇게 곡선형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둥글게 부드럽게 마무리 처리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글게 부드럽게 처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만들어 주시면은 좀 더 빵 같은 모양에 가깝게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모양을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컬러도 좀 그라데이션 값의 컬러를 좀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꺼내서 이번에는 좀 옅은 색으로 이렇게 바꿔준 모습입니다. 자, 옅은 색깔의 빵으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밑에 부분은 합치는 모습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러 개를 그려줍니다. 이런 빵 보셨죠? 이렇게 알맹이 하나하나를 뜯어먹는 빵이죠. 자, 이렇게 4개를 원형을 약간 겹치게 놓아주세요. 4개를 겹치게 놓아주신 다음에 4개를 또 동시에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이번엔 합치기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아이콘 보시면은 모든 오브젝트를 다 합친다라는 그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4개의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라데이션을 적절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그런 빵의 색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네, 이와 같이 이런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셨다면은 재미있는 빵 오브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도형들을 만들어주는 옵션, 그것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패널이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한번 다 클릭을 해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쉽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게 되실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새롭게 파일을 만들고 입체감에 대한 툴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체감의 툴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변형 툴들이 모아져 있는 부분인데요. 변형 툴들이 모아져 있는 이 섹션의 바로 제일 끝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이라고 Shift P를 할당받은 이 단추가 나타났죠? 클릭을 해주시게 되는 순간 화면에 자동으로 그리드가 생성이 됩니다. 제가 축소를 해서 보게 되면은 바깥 부분, 이 아트보드의 바깥 부분까지 이렇게 소실점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위젯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도 나타나 있는데 이 점 하나하나를 클릭해서 이렇게 쉽게 드래그하여서 조절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본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위도 이렇게 항목을 적절하게 점을 드래그하여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소실점이 각각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이렇게 드래그를 함으로써 쉽게 조절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항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을 원근감을 따라서 조절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내가 그릴 도형을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렇다면 먼저 오브젝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한 상태로 먼저 왼쪽 벽면부터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젯을 보시면 왼쪽 벽면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왼쪽 벽면에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사각형 도형 툴을 선택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벽의 색상, 이 건물의 색상도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잘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 그리드 영역에 맞춰서 그 원근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이번에 오른쪽 벽면에 작업을 할 건데요.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 원근감에 맞춰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위젯에서 반드시 오른쪽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른쪽 부분을 위젯에서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 벽면 부분이 녹색, 주황색으로 이번에 설정이 됐죠? 이걸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색상 설정하신 다음에 그려주시면 돼요. 이번에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오른쪽에다가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도형이 역시 원근감에 맞춰서 그려지죠? 내가 도형의 부분을 드래그함에 따라서 크기도 잘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색상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컬러, 저희가 창문을 좀 넣어 줄게요. 자, 창문을 넣어 줍니다. 다시 한번 선택 툴로 선택을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창문 색상을 설정해 주셔야겠죠. 자, 창문 색상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의 색상은 없앨게요. 그 상태로 도형 툴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다시 위젯에서 우측 부분을 선택하시고 창문을 그려줍니다. 자, 이와 같이 창문을 하나씩 그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드래그 하셔서 원근감에 맞게 창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왼쪽 창문을 그리시려면 역시 위젯에서 왼쪽 레프트 그리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려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렇게 역시 창문을 그려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창문을 그리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이죠. 문의 색상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시고 화면에서 문이 완성될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각형으로 드래그함에 따라서 이렇게 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간판을 좀 그려주겠습니다. 역시 사각형으로 간판 부분을 완성시키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시고 화면 좌측 부분에다가 이렇게 약간 크게 널찍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간판을 그려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판에 들어갈 로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텍스트 툴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텍스트 타입 툴을 처음 사용을 해보지만은 그냥 글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글자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화면 빈 부분에다가 그냥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자, 디자인샵이라고 썼고요. 여기서 역시 입력을 마치신 다음에는 선택 툴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글자를 크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글자를 기본적으로 입력하신 후에 선택 툴로 도형처럼 똑같이 취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되셨다면은 여기서 이 따로 밖에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원근감을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근감 선택 툴입니다.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을 오래 누르고 계시면 퍼스펙티브 셀렉션 툴이 나타나요. 이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디자인샵이라고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서 그대로 왼쪽 간판 부분에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것을 지금 그리드 선택 툴로 퍼스펙티브 셀렉션 툴로 선택을 했고 다시 드래그해서 화면에다가 원하는 크기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드래그 하신 후에 클릭하시고 여기서 선택 툴로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간판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번엔 밑에 부분을 좀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윗부분 역시 이 상단에 있는 위젯을 통해서 클릭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그리드 툴을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로 바꾼 다음에 하단에 있는 요 바닥 부분을 위젯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연두색으로 바뀌죠? 그때 역시 사각형 도형 툴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선은 없애고 면의 컬러만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면의 컬러를 설정을 해주시고 이 상태로 바닥 부분을 쭉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바닥 부분을 드래그하여서 이렇게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닥 부분을 드래그하여서 보도를 만들어주죠. 우측 부분도 마찬가지로 쭉 드래그하여서 바깥까지 나가도록 보도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지고 건물, 창, 간판, 문 전부 다 만들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선 없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겠죠. 그럴 때 이 선을 잠깐 안 보이게 숨기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단축키인 Shift Ctrl 영문 I를 눌러주세요. Shift Ctrl I를 눌러주시면 그리드가 잠깐 숨겨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하나 도형을 선택하셔서 여기서 또 옵션을 변경을 해주시면 우리가 일반 오브젝트를 다루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선을 없애고 싶다 하시면 선택하셔서 선 없으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색상을 변경을 하시고 싶다면 색상은 여기서 클릭하여서 바로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색상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간판도 그냥 오브젝트처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또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온 부분, 안 맞는 부분을 맞춰주시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다시 Shift Ctrl I를 누르시게 되면 그리드가 생성되면서 다시 원근감으로 돌아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작업을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재밌는 효과들도 많이 일러스트처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여러가지 입체적인 환경들도 그려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도형 편집 툴들에 대해서 익혀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